제주도의회가 제주 신화월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살필 방침입니다. 제주 해녀를 국내 첫 어업유산으로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내 하수 처리장 하수 유입량이 처리 능력에 육박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저희가 제주 신화월드 하수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해드렸었죠. 단순 역류를 넘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제주도의회가 신화월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신화 워터파크 개장 첫날 신화월드 안 도로에 오폐수가 역류했습니다. 인근 마을에도 하수 역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신화월드 그 개장이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 개장 이후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버리니까 원인이 그게 아닌가. 하수 발생량 기준이 되는 물 사용량을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 등 사업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절반 이하로 줄여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게 원인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때는 관계부서 협의만을 거치면 돼 사업 시행자인 JDC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도 비슷한 상황. 결국 제주도의회가 신화월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지사가 승인 권한을 가진 5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사업으로 모두 21곳.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사업장별로 인허가 절차와 세제 감면 혜택, 사업 승인 조건 이행 사항 등을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JDC가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반 개발 사업보다 많은 특혜를 줬다고 의심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검증할 검토위원회 첫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검토위는 내일 서울 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검토위원장을 선출한 뒤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증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위는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각각 7명씩을 추천해 공항과 환경, 지역문제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주의 해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 조례로 지정된 해녀 주간입니다. 제주 해녀를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지정하는 국내 첫 어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 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전승되며 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연 친화적인 채집 기술입니다. 마구잡이식 현대 어업과 달리 채취 시기와 채취 가능한 해산물의 크기를 정하는 등의 생태적 관리가 인간 경제활동은 물론 생물 다양성도 보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식량 농업 전문가들이 제주 해녀에 주목하는 가치도 이 부분. 마을 어장을 공동 관리하며 해산물을 채취하고 판매와 이익 분배를 통해 남은 자원을 식량화하는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어업 유산이라는 겁니다. きちんとその資源管理をしている部分ですね。それから、親から子どもというふうに形にきちんと伝えられているような部分、そういうところがすごく優れ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중요 농업유산에 농토만이 아닌 해양을 기준으로 한 어업 분야 유산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 해녀 특성과 보존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총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 내려왔다는데 이 제주 해녀 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제주 밭담과 금산 인삼, 하동 녹차에 이어
국내 첫 어업 분야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뉴스 후 시간입니다. 서귀포 보목 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매일같이 바다로 방류된다는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취재를 더 해보니까 보목 처리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처리장에서 처리 능력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신화월드와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 지역의 하수 처리장입니다. 2015년 이곳의 하루 평균 하수 유입량은 5,800톤, 처리 용량의 45%에 그쳤습니다. 이듬해 영어교육도시가 본격 운영을 시작한 뒤 하수 유입량은 9,700톤으로 급증했고, 신화월드가 운영을 시작하자 하수 유입량은 11,700톤으로 늘어 대정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원래부터는 막 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000도 있고 19,000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신화역사공원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도내 하수처리장 8곳의 하수 유입량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보목은 이미 처리 용량의 118%의 하수가, 제주 도두와 서부처리장은 처리 용량의 99%에 달하는 하수가 유입됐습니다. 대정과 남원 하수처리장도 90%에 이르렀고, 동부와 색달처리장은 3년 새 유입량이 50% 가까이 늘면서 처리 용량의 70% 안팎까지 급증했습니다.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하수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목은 올 들어 매일, 도두는 80일, 남원은 66일, 서부처리장은 54일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적당한 수준이 존재를 이때까지 했다면 이제는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과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영양염류들이 이제 먹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래 독성 물질로 이제 이 해조류한테 인식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하수처리장 증설에 나섰지만 2020년은 돼야 가능한 상황. 오염된 하수의 바다 유출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 현황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한림읍 금왕리와 대정읍 동일리 등 26개 마을의 양돈 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한림읍 금왕리에서 조사 지점 선정과 시료 채취, 복합 악취 측정 등 악취 현황 조사 전 과정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올해산 가공용 감귤수매 단가가 지난해와 같은 1kg에 1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귤수매 단가를 전년보다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했고 감귤 주스 판매가 부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가공용 감귤 7만 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노동관계법 개정 등의 조치가 없으면 11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기본권 보장 등 7대 요구를 내걸고 하반기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65살 김모 씨 등 2명과 이를 판매한 74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서귀포시 색달천 등에서 대형 용암석을 채취해 판매하려 한 혐의며 강 씨는 지난 1월부터 2달간 서귀포시 강정동 본인 소유 임야에서 자연석 40여 점을 허가 없이 채취해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항공기에 태워준 제주공항 직원들이 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지난 4월 제주와 김포공항 직원 7명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나 경고,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실에 따르면 제주공항 직원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분증도 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는 연락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주공항에서 돌아갈 때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국비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의회 예결특위 문종태 의원은 2017 회계년도 제주도 일반 회계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국비 집행률이 77.7%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국비가 지난해 210억 원에 이른다며 예산 집행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태풍 솔릭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4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2천여 명에게 오는 21일까지 재난지원금 41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5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제주공항 이용객은 5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2.1%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공사는 보안 검색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응급 요원과 구급차도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